안녕하세요, 아카리입니다. 이 팟캐스트는 한국어 공부 중인 분들을 위한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와 최신 소식, 그리고 저만의 다양한 경험 등을 한국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나눠볼 주제는요, 뭔가 한국에서 대화를 할 때,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신기한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말투를 했을 때 분위기가 어떻게 부드럽게 될지, 또 어떤 말투는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 발생할 수 있죠. 특히 한국어는 높임말과 존경어가 존재하는데요.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말투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기분 좋게 느낄 수도 있고 반대로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겪었던 일 중에는 너무 친절하게 말해도 오히려 반감을 사고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거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맞춰서 기분 좋게 만드는 말투, 불편하게 만드는 말투, 그리고 존경어의 올바른 사용법, 그리고 그러한 말투에 대한 분위기나 오해를 부를 수 있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듣다 보면은 나도 이런 적 있었는데 라고 떠오르는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불편하게 만드는 말투네요. 먼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투는 뭘까요? 이건 우리가 평소에 자주 경험하지만 말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최근에 약간 화두에 오른 건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너 티야? 약간 이런 말투가 있잖아요. 티적인 말투. 저는 근데 그거를 좀 안 좋게 보는 게 이것도 분위기에 따라서 얘기를 해야 돼요. 진짜 친한 상대여서 이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고 그걸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진짜 진심으로 조언을 구했을 때가 아니면 그런 티적인 말은 삼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가 객관적으로 봤는데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어떤 사람은 좋게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조언 구하지 않았는데 왜 이래?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적인 말투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언가를 지적한다거나 비꼰다거나 하는 말투는 듣는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들리는 말투를 들으면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무성의한 말투도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죠. 대화라는 건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한쪽에서 무성의하게 반응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지고 대화하고 싶지 않아질 거예요. 단순히 짧은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실리지 않은 대화, 역시 무성의한 말투가 될 수 있죠. 너 영혼이 없어.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티적인 발언, 훈계조의 말투, 지가 뭐라도 됐냐? 말하는 그런 말을 똑같이 해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부드럽게 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너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상대방을 단정 짓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조언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그냥 본인이 지적하고 싶어서 본인이 지적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느낌을 전달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기분 좋게 만드는 말투네요. 그러면 반대로 기분 좋게 만드는 말투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남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지의 스탠스를 늘 취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기분 나쁠 만한 말,
그런 거를 하지 않도록 배려를 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배려를 하는 거가 너무 배려를 많이 하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듣기 좋은 말투는 공감을 바탕으로 해야 되죠.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반응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존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겠죠. 단순히 친절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속에 배려가 담겨 있어야 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하죠.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대화가 부드러워질 수 있겠죠. 하지만 몇 번이고 제가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너무 과하게 하면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나? 라고. 혹시 여러분도 너무 친절하게 대했다가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사실 친절한 말투는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때때로 플러팅이라는 말 있죠?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에서는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투를 쓰는 문화가 강하지는 않다 보니 조금만 다정한 말투를 사용해도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나?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더 문제인 건 한국어에는 높임말과 반말이 있어서 친절함의 정도를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존경어를 적절히 사용하면 자연스럽지만 과하게 사용하면 거리감이 생기고, 반대로 너무 부드러운 말투를 쓰면 친절을 넘어선 감정적인 친밀함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친절한 말투를 사용할 때는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자연스럽게 적절한 거리감을 조절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다 좋다 좋네요 라고만 말하면은 그냥 다 좋아지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무 좋다고만 하면은 진짜 좋아하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얘기에 동조해줘서 네네 맞아요 맞아요 만 했을 뿐인데, 너무 너무 웃었다거나 너무 그쪽을 봤다거나 하는 그런 행동들이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동호회를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제가 좀 나이가 있는 편이었고, 그 운영하는 측이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하게 해야겠다 해서 재미없는 말이라도 그냥 네네 맞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이제 리액션을 해주고 있었어요, 늘.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다 같이 만나서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재미없는 얘기를 할 때 또 제가 맞지 맞지 맞아 맞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뭐 패션에 대한 얘기를 하길래 자기는 밝은색 옷을 입는다, 되게 좋아한다 라고 말을 해가지고 피부톤이 하얘셔서 밝은 색감이랑 잘 맞아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좀 그냥 포멀하게 말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주제가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니까 나라도 그냥 살짝 얹어가지고 민망하지 않게 만들어줘야지, 이런 배려를 제가 했던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플러팅이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느끼는 거지? 왜냐면 저는 그 사람한테 아무 관심이 없었고 동태눈을 했을 게 분명한데, 나는 동태눈도 멜로 눈깔인가?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보이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람의 생김새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꾸미는 거에 관심이 없었을 때는 아무리 그 사람한테 막 리액션을 하고 막 이렇게 막 관심 어린 눈빛을 보내고 해도 그런 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엄청 꾸미고 이런 겉모습에 좀 집중을 하게 되면서 그거를 매력적이라고 느낄 순 있잖아요, 누군가가.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너무 좋은 말을 해주면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것 때문에 침울해졌고, 근데 제가 속상했던 거는 저는 그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고서 딱히 무슨 스탠스를 취하진 않았었는데, 음, 저는 이제 술자리 같은 데 가도 안 취하려고 물을 엄청 마시거나 해서 절대 뭐 스킨십도 일절하지 않았고, 했는데 다른 여성분은 했단 말이죠. 팔짱도 끼고 막 어깨에도 기대고. 근데 저는 그런 걸 절대 하지 않았고, 그랬는데도 저한테 그 칭찬하는 거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플러팅이야, 나쁜 거야 이렇게 하니까 많이 당황을 했었다는 생각이, 아니, 당황을 했었죠. 그래서 나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민망하지 않게 만들어주려던 것 뿐인데 너무 친절한 말투였나?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나? 라는 약간의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남들에 비해서 좀 친절한 목소리로 들리잖아요. 아닌가? 그래서 그런지 더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여자분은 스킨십을 했지만 괜찮고, 저는 친절한 말투랑 약간의 칭찬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거기서 약간 민폐 캐릭터가 돼버린 거죠. 저는 그래서 저의 가치관이 많이 흔들리는 걸 느꼈고, 남을 배려를 너무 많이 해주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또 하나 배우게 됐습니다. 그게 여자, 남자 똑같이 대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고요. 그런 점을 생각해서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신경 써주고 너무 배려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냥 나도 그냥 아니요? 그냥 티처럼 말할걸. 아니요? 피부톤은 하얘셔서 잘 어울리시긴 하지만 살은 더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냥 말해버릴 걸 그랬습니다. 그런 거를 말 못하고 그냥 그 동호회를 나와버린 게 좀 그런데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뭔가 인류애가 바사삭이 든 느낌이 들었어요. 전 근데 제가 뭐 손톱을 먼저 한 적도 없었고, 그냥 손톱이 오면은 그냥 업무적인 관계 느낌으로 네 하면서 받아쳐줬을 뿐이에요. 근데 뭐 카톡을 먼저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와전이 됐더라고요. 저는 먼저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제가 문제였다면은 그 스킨십한 여성분, 저 말고 다른 분이나 더 심했던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도 나가셔야 되는 게 맞고, 또 오히려 반대로 자기 티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남을 상처 줘서 그분이 나가야 하는데 그분은 나가시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의아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티적인 모먼트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남을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어떤 여성분이 자기는 뭐, 대기업 다니는 남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뭐 그에 준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게 이제 자기 이상형이라고 이제 술자리에서 말을 했대요. 근데 그거는 그 여성분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굴도 그렇게 예쁘시지 않고 별로 잘 안 꾸미시는데 지금 벌이도 이만큼이시고 그런 남자 못 만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사과는 했지만 이미 그렇게 상처를 주고 사과하고 상처를 주고 사과하고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사과를 했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자기가 뭐 여자든 남자든 선물을 다 돌리는 거는 자기는 친절한 사람이라서 플러팅이 아니고 뭐 여미새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고 나는 잘못됐고 자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로남불 이중잣대 진짜 운영진 편이랑 더 친하고 오래된 사람들만
저만이 이렇게 괜찮은 건가? 나는 그냥 굴러들어온 돌이기 때문에 뭐만 해도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가? 싶어서 좀 많이 화가 나고 속상하고 가치관이 흔들렸죠.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해서. 잼을 다 돌렸길래 감사합니다.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이거 한 게 플러팅인가요? 이해가 안 돼요.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그 사람이 알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직접 만들었고 유학을 갔다 왔다고 하니까 요식업에 많이 종사했다고 하니까 그거에 기반해서 그냥 순수 궁금증으로 물어본 건데 그것도 플러팅이라고 사람들이 느꼈다면은 모르겠어요.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왜 내가 얻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 좀 화가 나요. 그냥 그 동호회랑 잘 안 어울렸던 거겠죠? 많이 속상했고. 근데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분들한테 말하면은 다 제 편을 들어줘서 너무 고마웠는데 뭐 완전 무결하게 제가 잘못이 없다 뭐 이건 아닐 수 있겠죠. 뭐 제가 자리에 앉았을 때 좀 잘생긴 분 옆에 앉은 게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 그 자리 선정하는 것부터 뭐 먹는 방법, 표정 관리, 뭐 거울을 계속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요. 근데 저는 어쨌든 남을 상처 주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맹세코. 그리고 제가 진짜 플러팅을 했으면은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안 했는데도 이 정도로 되는 거면은 난 그냥 유대인간인 거야? 아니 진짜로 내가 맘먹고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좀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 어쩔 수 없죠. 상태인데 그냥 잊고 살아가는 게 잘 맞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직도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이게 큰 잘못을 했나라고 모르는 상태가 더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뭐 다들 불편함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불편했다면은 제가 앞으로는 뿔테 안경을 쓰고 옷도 안 예쁘게 입고 머리도 대충 헝클이고 그런 식으로 다니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해야죠. 남이 불편하면은 불편하게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약간은 억울한 마음이 아직도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자, 다음은 이상한 존경어라는 주제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제가 한번 생각해본 문제였는데요. 제가 종종 자주 쓰는 말투였어요. 뭐뭐실까요? 이랑 뭐뭐일까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존경어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서비스 업계의 용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그런 말투를 쓰지 않았을 때에 진상 고객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말투가 생겨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옛날에는 단순하게 식사하셨어요? 라는 존경어를 사용했는데 요즘은 서비스업이나 공적인 자리에서 너무 과한 존경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원래 동사를 쓸 때는 뭐뭐신가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뭐뭐실까요? 라고 쓰면은 약간 어색하고 이상한 말이 돼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예의가 있어 보여서 그렇게 써왔었는데 이게 틀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제 경험으로는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도 뭔가 이제 메일이나 그런 거를 보낼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왔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오히려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서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사합니다 형태로 쓰고 있고 뭐뭐실까요 보다는 신가요 라고 하는 말투로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존경어는 무조건적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써야 하고 또 서비스 업계에서 쓰는 말투 그런 거를 뭐 일상 속에서만 쓰지 않으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너무 이상하다면은 고치긴 해야겠죠. 이런 거에 잘 일상생활과의 조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만드는 말투, 불편하게 만드는 말투, 그리고 과도한 친절한 말투의 오해 문제, 그리고 이상한 존경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잘 녹아들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잘 녹아들 수 있는 말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어는 너무 과하면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 모두 말투를 잘 다듬어서 대화를 할 수 있어야겠죠?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 속상한 경험을 통해 배운 이제 말투의 중요성 여러 가지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대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을 눌러서 PDF를 확인해 주시면 대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한번 눌러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